사실은 지금 연상을 네. 그 상한가를 2번을 연속으로 지금 했지만 그렇죠. 대표님 개인적으로는 벌 수 있는 돈은 아무것도 없어요. 네, 맞습니다. 보이의 수가 굉장히 길게 잡혀 있죠. 예, 상장이 대표님은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표님의 꿈비 기업도 처음이고, 그렇죠. 법인도 처음 그리고 만들어봤고요. 사실 이 모든 게 새로운 경험이잖아요. 그 상장을 준비하기 위한 팀 구성은 어떻게 하셨나요? TFT 구성을 했고요. TFT는 사실 전 사업팀의, 전 팀의 팀장들이 다 참여를 했고요. 왜냐하면 상장이라는 과정 자체가 내부 통제부터 해서 기존의 그러니까 숙제, 밀린 숙제를 다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증권 상장 심사 청구서 280페이지 정도 분량인데요. 이거를 한 1년 반 동안 만들었어요. 일반적인 회사 같은 경우 좀 규모가 큰 회사 같은 경우 TFT 만들어가지고 3개월이면 끝낼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는 뭐 현업을 하면서 다른 어떤 그 서브 인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고 인력도 많지 않기 때문에 숙제를 미리미리 했어요. 그래서 청구서도 레퍼런스 찾아가지고 청구서 목차에 따라서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사실 회사를 세이지 하는 거지 않습니까? IPO라고 하는 거는 투자유치 IR 다니시면서도 느끼시겠지만 많은 어떤 개인 주주들한테까지도 이제 소구를 하시면서 세이지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증권신고서 같은 경우는 공개가 안 되지만 증권신고서 공개되죠. 다트에서 이제 증권신고서 공개되니까 그 공개된 문서에도 엄청나게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 문서도 제가 이번에 놀란 게 그 저희가 만든 그 워딩 문서들이 다 인용이 돼요. 그 문서들을 보시면서 주로 이제 파워블로거라든지 이런 투자 업계에서 앞서가는 분들이 분석을 해주시고 그걸 또 개미 주주분들이 파악을 하시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야, 이 회사 정말 괜찮은 회사네. 성장성도 있고 섹터도 괜찮고 역량도 충분한데 포텐이 아직 덜 터진 것 같은데 라는 어떤 신뢰를 줄 수 있을 만큼 하려면 가짜로는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 시에도 아마도 심사관이 다양한 관점에서 질문을 하고 질문을 할 때 이게 가짜면 이게 악의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어떤 청구서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우리 회사를 리빌딩한다 생각하시고 최소한 1년 반 정도 플랜을 잡으시면서 하시다 보면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요. 그럼 이걸 좀 만회하고 어떤 실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생기고 그 자체가 실제 자기 역량이 되면서 정말 단단한 회사로 어디 가서도 세일즈 하더라도 어떤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상장 과정은 대표님도 물론이거니와 TFT의 팀장들 뿐만 아니고 임직원들 모두에게 굉장히 스트레스의 엄청난 스트레스죠. 덩어리지 않습니까?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다시 하라면 그 1년 6개월 지금 사실은 그걸 뚫어내셨는데 네. 그거는 사실 대표님 혼자만의 힘은 아니고 이게 원심력을 가지고 모든 임직원이 움직였을 텐데 그분들에게 동기부여를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첫 번째는 사실 돈으로 동기부여하는 건 단기적인 것 같고요. 그보다는 꿈을 좀 갖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말씀 좀 그렇긴 한데 저희의 꿈은 이 유아동 업계의 가장 강력한 지배적 사업자가 되는 게 꿈이에요. 사실 샐러리맨 팀장도 샐러리맨이니까 샐러리맨 입장에서는 팀장급 되고 나면 그 다음 꿈이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중소기업에서 팀장급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임원까지 생각하기에는 상상회사도 아니고 꿈도 꾸기도 쉽지 않고 그 다음에 꿈을 꾼다고 해서 그게 과연 현실화될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13개 팀의 팀장들이 다 나중에 각자 저희 자회사의 대표가 되길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13개 팀의 어떤 그 팀 역량이 우리나라에 어디에 내놓더라도 전문 회사보다도 뛰어난 역량을 갖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마케팅 팀 같은 경우는 펜슈머 마케팅에서 가장 능력 있는 팀이 돼서 나중에 물적 불안을 하든 아니면 별도 회사를 만들어서 우리 회사의 마케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팬덤 마케팅을 전담하는 마케팅 회사에 너가 오너가 돼야 된다. 또 물류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스마트한 물류 시스템을 갖는 3자 물류 회사를 네가 대표로 가야 된다.
이런 어떤 비전을 좀 제시를 했고요. 팀장들. 그렇죠. 그렇게 비전 제시하고 또 이제 엄청 푸시했죠. 공부해야 된다. 스마트 물류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3년 안에 갖춰야 될 게 무엇이고 각 영역이 맞습니다. 계열사로 독립했을 때 당신이 이끌고 나갈 정도의 전문성과 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업무 영역에 있어서의 한국의 탑이 돼야 되는 건 물론이고 경영자로서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어떤 수업에 있어서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팀장 회의를 끝내놓고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면서 강의 시청하고 토론하고 이 과정을 꽤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들한테 이게 초반에 경기부가 되진 않는데 결국은 동기부여는 그런 것 같아요. 신뢰를 줘야지 동기부여 됩니다. 경영자의 리더십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증명해내는 거거든요. 경영자가 어떤 비전 제시하고 얘기했던 것들이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질 때 그때 구성원들이 저 리더의 말을 들으면 이루어지는구나. 저 리더가 말하는 것이 믿을 수 있다. 이런 신뢰를 줄 수 있거든요. 그 신뢰감을 가져야지만이 그 다음에 이후에 어떤 플랜, 비전을 제시했을 적에 맞아. 2년 후엔 될 것 같아. 3년 후엔 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상장을 통해서 좀 더 빠르게 이뤄낼 수 있다는 어떤 가시성이 보여지고 물론 우리 사주라든지 스톡옵션 같은 것도 실행했고요. 이건 또 하나의 팁인데요. 우리 사주를 제가 미리 줬어요. 제가 이제 코언시스템이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3년 만에 상장을 했는데 일반적인 회사는 우리 사주를 상장 시에 줍니다. 그래서 이제 IT 회사들 유명한 회사들 상장 시에서 고점에 받아서 나중에 엄청나게 70% 떨어지면서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고생한 친구들한테 금전적인 보상을 좀 더 해주려면 미리 줘야겠다 싶어서 저희가 21년도에 하반기에 줬죠. 그래서 이제 보유예수가 이제 풀려 있는 상황입니다. 상장 시 이미 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도 어떤 금전적인 보상이 있고 특히나 이제 핵심 인재들 같은 경우는 스톡옵션도 주었고요, 당연히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어떤 사명감, 몰입 이외에 또 붙어주면서 또 탄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비전만 제시를 하면 사실은 네. 공허할 수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 따라오는 또 보상까지 실질적으로 있으면 굉장히 단단하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네요. 뭐 증권신고서에 나온 내용이긴 한데요. 저희가 핵심 리더들한테는 주당 800원대 스톡옵션을 줬습니다. 지금 오늘자로 16,900원이니까요. 네. 몇 배입니까? 네. 지금 꿈비에 박영건 대표님을 모시고 뭐 투자, IPO, 그 다음에 제품, 커머스 활성화 전략, 또 마케팅과 관련된 부분, 지식재산권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 쭉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꿈비가 뭐 아동용 매트가 워낙 핫하지만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제품이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고민을 하는 스타트업 대표님들께 조언을 좀 드려주시면 좋겠어요. 너무나 잘 팔리는 우리의 핵심 제품이 있는데 이것만 하기에는 너무 부담해요. 그런 고민을 분명히 하실 것 같고 네. 어떻게 우리의 중심을 잡으면서 확장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카테고리를 확장한다는 거는 봉건시대에 보면 영토를 확장하는 것과 같거든요. 내가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땅의 넓이를 넓혀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역대 어떤 그 왕조에서 땅을 넓혀가는 전략 중에서 보면은 단기간에 가장 강력하게 많은 영토를 넓힌 나라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몽골 제국이죠. 근데 몽골 제국 어떻게 됐나요? 오래 못 가고 나서 망했죠.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빠르게 영토를 확장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외형 성장은 빨리 갈 수 있지만 리스크가 엄청나다. 망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전략을 폈냐면 저희가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이 어떤 A라는 아이템이면 그 A라는 아이템의 인접 아이템을 확장을 했어요. 즉 땅을 넓힐 때도 우리가 전라남도에 어떤 그 땅을 갖고 있으면 함경북도로 진격해서 땅을 가져가면 성을 함락시킬 수는 있겠지만 풍토도 모르고 기후도 모르고 그 토착민들하고 유대관계도 없고 어느 순간 또 뺏길 수 있거든요. 보급로 끊기고 이러저러 하면. 저희 사업 전략은 전라남도를 시작을 했으면 전라북도로 간다. 그리고 전라북도가 왔으면 충청남도로 간다.
이런 전략을 취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육아 침대를 1위를 했고요. 육아 침대를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구매하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그 침대를 쓰는 고객이 아이가 성장할 때 필요한 제품, 이제 기어다니면 이제 매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매트로 간 거고요. 이제 기어다닐 때 매트인데 얘가 잡고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가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베이비룸이랑 가드를 또 시작을 한 거예요. 얘가 이제 앉기 시작을 하면 소파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다음 단계 이런 식으로 확장을 했죠. 근데 상장을 기점으로 해서는 이 전략을 좀 바꿀 생각이에요. 상장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좀 더 공격적으로 가고 일정 부분의 어떤 저희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어떤 성공 방정식이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전라북도까지 안 가도 돼요. 한간대 건너서 충청남도까지 가도 상관없습니다. 좀 더 가면 충청북도까지 가도 크게 리스크가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좀 더 빠르게 그거는 네, 우리의 성이 더 네. 단단하다는 그렇습니다. 자신감. 네. 노하우가 좀 생긴 거죠. 제품력과 커뮤니티와 그렇죠. 팬더 모든 게. 기본적인 어떤 본진이 무너지지 않는 상황이고 그런 상태에서 조금 더 빨리 간다 하더라도 보급은 안 되면 우회로를 또 쓸 수 있는 자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장을 기점으로 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펼치지 않는 방식을 통해서 카테고리가 정말 다양하게 출시가 됩니다. 올해 작년 대비 한 3배 정도 출시가 됩니다. 지난 10년 동안에는 차곡차곡 확장을 하셨고 맞습니다. 이제 10년이 지나고 나서 자본도 확보됐고 신뢰도 커졌고 성공 방정식이 쌓이고 나서 올해부터는 그럼 어떻게 확장되나요? 뭐 저도 이게 오래 하다 보니까 이커머스 오래 하다 보니까 돈이 보여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흐름이 요게 좀 뜬다. 이런 요소를 이렇게 바꾸면 돈이 되는 게 다 보입니다. 근데 기존에는 그걸 참았어요, 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면 뭐 성공할 수도 있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다. 본진이 무너질 수 있다 해서 했는데 지금 그것들 다 보이기 때문에 그걸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종 카테고리 말도 안 되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이유식 관련된 어떤 용기도 좀 개발할 예정이고요. 거의 이제 개발 끝냈고요. 또 이제 수유 쿠션 뭐 이런 것도 이제 개발 끝냈고 여러 가지 아이템들 뭐 소재, 철제, 나무, 플라스틱 또 카테고리라는 측면에서 전혀 다른 카테고리가 다 많은 것들을 좀 확장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그래도 모든 본질은 유아용 카테고리로 맞습니다. 가시네요. 현재는 유아용 카테고리고요. 근데 저희 업의 정의를 좀 이렇게 내렸어요. 뭐 저희가 일상의 감동, 육아를 함께하는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즉 저희 메인 고객은 아이가 아니라 결제 고객은 부모님이죠. 그 부모님이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편하고 안전하게 육아를 할 수 있게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한다. 그것들이 1순위는 육아용품이긴 한데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 육아용품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방에서 어떤 요리를 하고 있다고 하면 좀 더 빠르고 편하게 요리를 하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에너지를 좀 더 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어떤 설계 능력, 구조 설계 능력을 상당히 잘 갖고 있는데 이게 먹힐 수 있는 분야라고 하면 생활용품도 할 수 있고요. 주방용품도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그게 본질을 흐리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메인 고객이 똑같고 그들이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의 감동. 맞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일상을 감동스럽게. 아이를 키울 때 이게 참 제가 좀 미안했어요. 어느 순간. 와이프랑 둘이 동시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100일 때부터 아이 100일 때부터 베이비시터 통해서 키웠고 둘째 같은 경우는 딱 돌 되기 전에 아파트 어린이집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 이제 몸이 지쳐가지고 퇴근해서 오면 살림하기 바쁘고 청소하기 바쁘고 빨래하기 바쁘고 그러다 보니 아이랑 놀아주는데도 힘들고 그러니까 육아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자고 있는 모습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 사진 자고 있는 거 보면서 내가 흐뭇한 걸 보면서 내가 미안한 거예요. 죄스러운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매일매일이 지금 같은 감정이 아이한테 100% 투영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왜 안 될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육아가 힘들어요. 내 삶도 힘들고 경제활동하는 것도 힘들고 거기다 애 둘 아들 키우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그 육아가 좀 더 편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면 그 일상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회사의 미션을 그렇게 잡았죠. 오늘 상장 이틀차.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거 지금 현재. 뜨겁긴 합니다. 네. 뭐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될지 네, 모르지만 상장에서 이렇게까지
문법이 뜨거울이라고 상상을 하셨나요? 참 외람된 말씀이긴 한데요. 예상했습니다. 음. 왜 그러냐면 제가 꼼꼼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IR 문서를 30번 넘게 수정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IR 대행업체를 쓰거든요. 저희도 대행업체 썼는데요. 저희가 다 만들었어요. 디자인까지, 문구까지. 왜냐하면 대행업체 분들도 실력은 있지만 저희 회사를 잘 모르거든요. 저희가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저희가 말한 걸 가지고 이해를 해서 제3자적 관점에서 IR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방식을 가지고는 저희 회사를 소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IR 문서의 문법을 다 파괴하고 저희 방식으로 문서를 만들었고요. 그렇게 하나하나 진정성 있게 만들고 그리고 실제 IR을 할 때도 정말 5분도 못 쉬고 한 타임 한 타임 갈 때 이동 시간 끝나면 이동 가자마자 앉아서 바로 IR 피칭하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질의응답이 많이 나올 정도로 정말 뜨거웠어요. 정말 뜨거웠습니다. 지난 한 달간 이 IR을 하시느라고 체중이 5kg 빠지셨다고. 그러게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반응을 보면서 초반 반응은 유아용품 시장의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이게 무슨 비전이 있을까? 이런 선입견을 갖고 오셨어요. 첫 미팅 때 다들. 근데 저희가 이제 그걸 부식시켰죠. 왜냐하면 유아용품 회사가 상장 회사가 거의 없어요. 과거에 사실 아가방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도 있죠. 근데 유아용품이라고 용어가 상당히 위험한 용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패션 회사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유아 화장품으로 유명한 회사 중에 상장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도 유아용품이라고 해요. 거기 화장품 회사입니다. 그렇죠? 그럼 비교군으로 치면 화장품 회사는 화장품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패션은 패션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유아 가구를 중심으로 하셨는데 유아용품 회사 아니냐? 라고 뭉뚱그리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는 코스닥 항상 전체 회사는 생활용품 회사라고 가셔야 돼요. 근데 그걸 처음에 이제 인식시키는 데 있어서 처음에 좀 힘들었고요.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 아니 이미 상장한 회사들 다들 매출 떨어지고 이익 떨어지고 다들 그렇게 힘든데 유아용품 쪽 뭐 비전 없는 거 아니야? 출산율 떨어지는데? 이런 선입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순수하게 어떤 용품, 그러니까 뭐 아가방 같은 건 출산용품 좀 있고요. 패브릭 중심으로 그 패션입니다. 근데 순수 유아용품 쪽이라고 보면 상장에서 거의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시장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IR 문서도 저희 방식으로 만들었던 거고 IR 피칭 같은 것도 일반적으로 한 20분 피칭하고 질의응답하라고 하는데 제가 한 30분 하고 그리고 저희만의 특장점을 또 따로 슬라이드 쇼 영상을 또 보여주고 그리고 꽉꽉 채워서 질의응답까지 하기 때문에 저는 좀 힘들었지만 그러다 보니 이제 나오는 피드백이 이 섹터를 몰랐는데 괜찮은 섹터인 것 같다. 비전이 있다. 이런 피드백도 있으셨고 또 흥행할 것 같다라는 피드백이 매일매일 그 자리에서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흥행하겠다. 이런 어떤 그 마음은 먹었지만 그렇지만 주식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좋은 반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연상을 네. 그 상한가를 2번을 연속으로 지금 했지만 그렇죠. 대표님 개인적으로는 벌 수 있는 돈은 아무것도 없어요. 네, 맞습니다. OES가 굉장히 길게 잡혀있죠. 제가 그냥 거래소 담당자분이 요구하는 거 다 그냥 들었습니다. 저는 어차피 뭐 단기적인 수익 실현할 생각이 없다. 나는 이 회사를 2030년까지 1조 회사를 만드는 게 목표다. 그렇기 때문에 난 단기적인 어떤 시차익 필요 없기 때문에 뭐 마음대로 원하시는 대로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갔죠. 몇 개월? 2년 6개월입니다. 2년 6개월. 네. 여러분들 30개월 동안 네. 묶여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만약에 이 뭐 연상 예를 들면 한 달, 6개월, 1년을 보고 움직이시는 분이라면 조금 다른 셈법을 적용을 하셨을 거지만 저한테도 수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것이 이 업계의 독보적인 1조짜리 회사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있는 꿈의 크기가 사실 엄청 큽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들 네네. 그리고 저희 구독자 아니라도 꿈비라는 기업에 이번 상장을 통해서 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네. 앞으로 우리 꿈비는 어떻게 네네. 되겠다를 좀 이야기해 네네. 주시죠.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어떤 그 가치 중에 하나가 신뢰입니다. 그 신뢰라고 하는 거는 쉽게 쌓을 수 없는 거거든요. 또 한 번 또 잃은 신뢰를 또 회복하는 것도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내부 임직원하고의 신뢰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또 고객과의 신뢰도 중요시 여겨 왔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런 투자자분들, 주주하고 신뢰도 무엇보다 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상장 후에 대외적인 채널을 통해서 발언하는 그 말의 무게감이 예전과는 좀 달라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하고자 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반드시 지켜왔고 물론 시간에 있어서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년이 좀 지체될 수도 있고 수준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뱉은 말은 무조건 책임지려고 여태까지 해왔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하고의 어떤 소통 과정에서 IR 과정에서 약속드렸던 부분들은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꿈비 좀 더 멋있게 성장하고 또 물론 경기가 안 좋고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다고 하면 성장의 속도가 좀 느려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후퇴하거나 무너지지 않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꿈비 박영건 대표님 모시고 한 1시간 정도 네네. 이야기를 나눠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꿈비에 대한 철학 그리고 상장 과정 또 여러 가지 경영과 관련돼서 궁금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은 좀 해소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촬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주스쿨의 류지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밀리지 않는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솔루션 BNSG 협상스쿨 류지연의 협상스쿨